게 속 쓰릴 때 우유를 마시면 도움이 된다. 진짜 많이 들어봤는데. 이거 하고 있는데 나 우리 속 아플 때 우유 먹자고 맞아. 그럼. 아니 이건 무조건 다 들어보셨잖아요. 실제로 그러기도 하시잖아요. 네. 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요 이건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기도 하고요.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매운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시라면은 아마 대부분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네. 그 한때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던 그 매운 짬뽕 그 가게 앞에 왜 산더미 같이 이렇게 막 그 우유 곽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예. 저도 뭐 매운 걸 먹거나 속이 쓰릴 때 우유를 먹고 괜찮아졌던 경험이 있고. 뭐 아무래도 우유가 그 강력한 위산을 희석시켜주니까 이 도움이 당연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효과를 못 봤어. 오히려 속이 되게 물렁거린다. 그런 거 있잖아. 안에서 막 뭐가 막 섞여 있다. 이런 진짜 거. 매운 거랑 섞이는 느낌이긴 해요. 그래서 저는 우유를 마시면 물론 위산을 희석할 수는 있겠지만 뭐 그럴 거면은 그냥 물을 마시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서 배웠잖아요. 우유에는 뭐가 있다? 유당. 아, 유당 소화 못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래. 다양한 성분들 때문에 왜 유당 그 소화 못하는 유당 불내증. 네네네네네. 배탈 나잖아. 오히려 막 속 아파서 우유 먹었는데 우유 때문에 더 안 좋아지는. 저는 솔직히 도움이 별로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나도 따뜻한 우유 자주 마셔요. 우리가 늘 좀 안 좋으니까 수시로 커피 대신 따뜻한 우유 마시면 좋아요. 나는 진실이 너무 궁금한데 원장님. 네, 오늘 어떻게 참 될까요?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네. 자, 이선진 씨. 네. 역시 교수님입니다. 네, 예리하십니다. 그다음에 X예요. 그럼 이건 약간 이슈가 되겠는데요. 함정이 있어. 네. 자, 속이 쓰릴 때 우유를 마시면 위벽이 코팅돼서 괜찮다고 여기시는 분들 많죠. 거의 다 자, 그럴걸? 우유에 약 알칼리 성분이 일시적으로 속이 쓰린 속을 달래주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이후에는 오히려 속쓰림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그 이유는 우유 속 칼슘과 단백질 성분을 음식으로 여겨서 우리 몸에서 위산이 나오기 때문이죠. 오히려. 아, 뿐만 아니라 쓰린 속을 달래려고 대산제를 드신 후에 우유를 먹으면요. 혈중의 칼슘 농도가 급증해서 구토나 탈수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함께 드셔서는 안 되겠고요. 평소 위 건강을 위해서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메스티건과 같이 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을 꾸준히 챙기시는 게 위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아. 이번에 알아볼 건강 주제는 위산이 많을 때만 속이 쓰리다입니다. 맞는 이거 맞는 말. 근데 이거는 위산이 너무나 당연히 맞는 말 같은데? 우리가 왜 막 속쓰려 할 때 어떤 얘기를 하죠? 막 위액이 막 신물 올라와, 신물 올라와 이런 말 하잖아요. 위액이 너무 많아서 식도를 타고 거꾸로 올라오고 있다, 뭐 넘어오고 있다 이런 거니까 그게 속쓰린 거잖아요. 맞아요. 위액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상황이 당연히 속쓰림 그 상황이죠. 그런 말 아닙니까? 그게 교수님답지 않은 이게 추리인데. 이게 지금 그 앞면만 보고 이면은 안 보시는 조금 성급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반대 의견입니다. 이게 물론 위산이 많이 나오면 속이 쓰리죠. 그건 당연한 얘기죠. 예, 그렇지만 위산이 적은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느 정도 음식을 분해를 하려면은요 위산이 어느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부족하면은 제대로 소화를 시킬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음식물이 오랫동안 남아 있게 되니까 이게 또 속을 쓰리게 하는 증상을 유발할 수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저는 적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일리가 있지요. 그래서 골치가 아프실 텐데요. 자, 그래서 진실은 X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많아도 적어도 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짜. 네, 자, 위산이 많다라는 건 그만큼 산도가 높다라는 의미잖아요. 당연히 위벽에 손상이 생기고 속쓰림이 유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위산이 부족한 저산증의 경우에도 음식물이 위에 오랫도록 머물면서 속쓰림과 식욕부진, 잦은 트림과 같은 이런 증상을 동반합니다. 자, 이때 나타나는 증상을 위산이 많아서라고 착각해서 제산제를 복용을 하시게 되면
그나마 가뜩이나 부족한 위산까지도 중화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소화를 더 지연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속쓰림 증상이 있으실 때는 전문의와 상의 후에 약을 복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런데 위산이 너무 과도한 것도 그리고 부족한 것도 문제라면 어떻게 메스틱검은 위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걸까요? 그건 메스틱검이 위산 분비를 조절하고 위장에 보호막을 씌우듯이 점막을 보호함으로써 자극을 감소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인데요. 준비한 모형을 우리 위장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음식을 섭취하면 이를 분해하기 위해 히스타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자극해 위산 분비를 촉진시키는데요. 이때 히스타민이 작용이 늘어나면 위산을 과도하게 분비시키게 되고 가스가 차고 잦은 트림을 하는 등 속쓰림을 포함한 다양한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가스 찼어. 가스가 막 차는 거. 껴야 돼 저거. 바로 이때 메스틱검이 히스타민의 과도한 작용을 억제해 위산이 지나치게 많이 나오는 걸 막아주고 어떻게? 위점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실제로 위염을 유발한 쥐에게 메스틱검을 섭취시켰더니 혈액 속 히스타민 농도와 유액 분비량, 유액 산도가 유의미하게 감소하고 위 손상 면적과 출혈 역시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다는 그러면은 결국 속쓰림 증상도 위산 조절이 잘 안 돼서 생기는 거니까 네. 이걸 메스틱을 먹으면서 계속 꾸준히 관리를 하면은 이런 불량으로 인한 증상도 나아질 수 있다는 거네요. 네, 증상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능성 소화장애를 겪는 18세에서 75세 환자 148명을 대상으로 한쪽에만 메스틱검을 먹게 했더니 단 3주 만에 메스틱검을 먹은 그룹에서 위 통증, 상복부 통증, 불안시 위 통증, 속쓰림 증상이 77%가량 유의미하게 감소했고요. 위산 역류 역시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전에는 그 위가 아프다는 얘기가 뭔지 전혀 와닿지가 않을 정도로 튼튼해가지고 매운 것도 맨날 먹고 자고 했었거든요. 근데 한 번 위가 딱 망가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조금만 자극적인 거 먹거나 맞아. 조금만 많이 먹거나 먹고 자고 이러면 바로 그냥 막 뒤틀려요. 네, 한 번 망가지니까 그냥 몇 년째 계속 그러더라고요. 메스틱검을 엄마가 줘서 좀 챙겨 먹고 난 이후에는 확실히 덜하고 이제 먹는 재미가 생겼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네. 이 메스틱검은요, 우리 전성혜 선생님과 미자 씨처럼 위장이 약해진 분들뿐만 아니라 십이지장 궤양 환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연구에 따르면 십이지장 궤양 환자들에게 하루에 1g씩 2주 동안 메스틱검을 섭취하게 한 결과 환자들 가운데 80%는 십이지장 궤양 증상이 완화된 것을 확인했고요. 70%는 내시경으로도 이 십이지장 궤양이 완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야. 아니 위장부터 십이지장까지 이 메스틱검 효과가 대단한데 이유가 뭡니까? 메스틱검은 세계 3대 천연 항생 물질로 꼽힐 만큼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기 때문인데요. 미국 FDA에서는 메스틱검을 독성이 없는 천연 항산화 물질로 평가했을 정도입니다. 덕분에 메스틱검 같은 항산화 물질을 꾸준히 섭취하면 한국인의 고질병인 위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뿐만 아니라 암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암 예방이요? 자, 그 이유는요. 메스틱검에서는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사멸시키는 설폴라판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설폴라판은 유독 우리를 괴롭히는 위암의 원인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메스틱검이 위궤양 환자에게서 채취한 6종의 헬리코박터균을 발육을 저지하고 억제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또 다른 국내 연구에서도 메스틱검이 포함된 껌을 위염을 겪는 환자에게 90일간 씹게 했더니 위장 내 헬리코박터균의 밀도가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